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송명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앞으로 4년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장님, 교육감님과 함께 서울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첫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모두 3건으로 돌봄체계 구축 관련, 광진교를 주말 차 없는 다리, 서울의 거리공연 명소로 바꾸는 일, 서울 지명사전의 오류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를 말씀하셨고, 최근에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에서 신규 돌봄 시설을 90% 이상 비강남권에 집중한다며 초동 돌봄의 일환인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강북에 357개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네. 본 의원 또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현재 노원, 도봉, 마포, 성북 4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2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 25개소, 2020년과 21년에 각 100개소, 2022년에 150개소를 설치하여 2022년까지 400개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계획은 아니며 자치구의 4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진행 중인 수요조사 결과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초등 방과 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학술 용역 결과를 보고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내년에 개소수를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수요 파악이 선행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하죠. 네, 그런데 현재 계획은 그렇게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일단은 시범 사업을 먼저 하면서 네네. 뭐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드러난 시행착오나 이런 것도 네, 계속해서 적용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계획안에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400개소 중 비강남 21개구 357개소, 강남 4구 43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강남 21개구 357개소와 강남북 균형발전 발표에서의 강북 357개소가 같은 숫자인데 비강남 21개구와 강북이 같은 의미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 네, 그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그 강남북 균형발전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 357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남 4개구를 뺀 21개구에 357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강남 4구를 제외한 21개구가 비강남이고 그게 강북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냐는 말씀을 그렇죠. 여쭤. 비강남권이 강북. 네, 21개구를 같은 강북이라고 의미로, 예, 같은 의미죠. 이렇게 강남북을 나누게 되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할 때 강남북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북을 표현하는 강남북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신규 돌봄 시설의 90% 이상 비강남권에 집중한다는 영유아 열린 육아방 373개, 국공립 어린이집 486개도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강남 쪽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교육 때문에 또 어쨌든 다들 강남 4구를 제외한 비강남을 강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재 민간 차원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서울의 434개소 중 비강남 21개구 385개소, 강남 4구 49개소로 전체 중 비강남 21개구에 80%의 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돌봄 시설을 비율로 균형 발전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비율로만 봐서는 지역의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강남, 비강남 계획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지역 아동센터가 지금까지는 일정한 그 소득 이하의 그 가정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주로 제공되는 그런 돌봄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비강남 90%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존의 어떤 비강남권에 뭔가 그런 돌봄이 적었던 걸 높인다라는 의미로 제가 그 아니, 그건 언론 아니고요. 보도를 보면서 그건 아니고. 했는데 어쨌든 현재 지역아동센터도 그 정도 비강남권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본 의원은 자치구별 정확한 실태 파악이 그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조사, 공간 확보 문제, 시설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성 문제, 기존 돌봄 시설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게. 네, 지금이라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도 마련도 시급합니다. 관계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인력 운영 문제, 조직 문제, 예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치구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추진 계획에는 수요 분석, 지역 돌봄 협의체 구성 운영 등 세부 실행 계획, 예산 및 성과 관리 등에 대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현실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직 담당 부서를 정하지 못한 곳이 6곳이나 되며 담당 부서가 정해진 구들도 기존 돌봄 관련 부서들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아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용료 납부 부과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뭐 지금 이제 이게 공약 사항이고 지금부터 이제 설계하고 그리고 일부는 시범 사업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조사가 함께 실태 조사가 학술 용역이 추진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크게 보면 설계와 계획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뭐 내년 예산에 상당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4년 동안 임기 중에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도 마련을 말씀드렸고요.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돌봄 관련 조례 등 뭐 그 지역아동센터 조례도 있고요. 여타 다른 조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검토하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시장님? 네. 그 지역 돌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구성되는 지역 돌봄 협의체가 지역의 전체적인 돌봄 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4개년 계획 안에 지역 돌봄 협의체 구성에는 자치구와 교육청의 돌봄 업무 관계자들만 들어 있습니다. 구성안이에요. 그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의 지역에서 돌봄을 담당해왔던 관계자들도 포함되어야 지역의 돌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네. 따라서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돌봄 협의체와의 관계, 또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의 지역 돌봄 체계와의 관계 등을 잘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합 돌봄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21개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설치 21개소가 기존 시범 사업 중인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구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예. 네.
제가 보기엔 올해 21개소 추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를 설치하려면 우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돌봄에 맞는 시설을 구축해야 하며 위탁업체 선정 등이 이루어져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자치구들에서 2~3개월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운영하는 그러니까 시범 운영 단계일까요? 4개소를 말고요. 지금 21개소를 더 추가 설치하신다고 추경 예산에 올리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그것조차도 드리는 거고요. 그것조차도 시범 사업의 일환이라고. 그러니까 시범 사업의 일환인데 2~3개월 내내 그거를 이 과정을 다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미 4개를 실행해 본 그 경험에 기초해서 이런 계획이 나온 다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다함께 돌봄 사업비로 11억 7천여만 원이 올라와 있고 세부 내용에 21개 센터 운영비 1개월분 1억 2천여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하반기 우리 동네 키움센터 추진 계획에는 자치구의 보조금 교부가 10월 24일에 내려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한 달 동안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늦어도 12월 1일에는 개소를 해야 1개월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예산이 이렇게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면 뭐 예컨대 내년 1월, 2월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착수가 그거를 그 추경 예산에 잡으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 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한다면 매몰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 준비에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잡도록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4개소에 이 지역 돌봄에 관한 시범 사업을 이미 지난 6월부터 했고,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에 기초해서 또 여러 군데 제가 아까도 시장님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그 25개 자치구 중에 6개 자치구가 아직 담당 부서도 정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니 21개소를 추가하겠다는 거지 21개 구해야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을 그러니까 때.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21개소를 그러면 추가하겠다는 그 계획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개소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요.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성북에 한번 가봤는데요. 요거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그렇게 공간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본적인 돌봄을 하려면 시설 설치하는 데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장님. 공간을 요거는- 마련해야 되고요.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거기에 급식 시설이나 이런 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도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1개월 안에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지금- 해보셨다고 하더라도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부터 이미 그 마을 돌봄에 여러 유형으로 그거는 네 지금 군데를 하면서 4개소고요. 지금 21개소에 대한 거는 각 지자체에서 자치구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이번 추경 예산에 잡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문서로 네.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뭐 바랍니다. 이건 아마 실무적으로 뭐 나름 그래도 검토를 해서 이걸 하지 전혀 검토 없이 예산에만 예, 반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확한 계획을 다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뭐 네, 나중에. 네. 예. 그 돌봄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구체적인 돌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이번 기회에 서울의 초동 돌봄 체계가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세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이웃 아이들에 대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온 민간 영역 돌봄의 큰 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기존 민간 영역 돌봄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공공 영역의 돌봄이 생기면서 갖게 될 민간 영역 돌봄의 어려움들에 대해 잘 헤아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홍보하고자 지난 8월 3일 서울시 공식 블로그에 올린 내용에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차이점은 이라는 제목 아래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가정 어린이 대상,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홍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필요한 사업이라 해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충돌이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고 또 어떤 대상자들에게 낙인감을 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미래인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부모의 소득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네,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네. 이 사실은 이제 지역 돌봄의 이 큰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는 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공약을 하고 했던 것은 그 동안에 정말 이 모든 돌봄이 보육과 돌봄이 개인한테 맡겨져 있던 것을 이제 정부가 지방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아주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가 이렇게 분리돼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목표대로 계속되면 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 키움 센터가 지역 아동센터까지 함께 흡수해서 함께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그런 면에서 좋으신 방금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신 네. 기존의 지역 아동센터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홍보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낙인감이나 아이들에 대한 낙인감이나 이런 걸 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지역아동센터가 434개소 있는데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400개소, 지역아동센터 숫자만큼 추가 설치한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는요. 그리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현재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의 46.7%가 맞벌이 가정 아이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수요와 예측, 그다음에 기존 돌봄 시설들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성 좋은 지역의 유휴 공간에 목표치의 우리 동네 키움센터들을 개소한다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걸 잘 살피셔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민간이 운영해온 지역아동센터는 신규 개소 후 2년간의 자체 운영 실적이 있어야 국시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공간 마련의 어려움, 또 2년 동안 자비나 후원금을 통해 운영해야 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자의 마음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돌봄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공공에서의 유휴공간 마련이나 개소 후 즉시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서울시는 이미 기존의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든지 개선비 이런 것들은 뭐 가장 네. 선진적으로 네. 지원을 해왔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 또 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아동센터가 사실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입소 자격이 주어지는 바람에 좀 낙인 효과도 있고 그랬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걸 일종의 보편 복지의 하나로 모든 아이들이 다 다닐 수 있게 그래서 방과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적 체제로 가기 위한 지금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존의 지역 아동센터도 공공의 전환을 통해서 이 시설 환경도 개선되고 전문 인력도 좀 더 배치되고 또 프로그램도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하고 또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즉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로 서울 전역에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시작인 상태고요. 이러한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뭐 그런 그 과정에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민간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공립 시립 아이 키움 센터도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차츰차츰 기존의 민간 시설도 이렇게 흡수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려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함께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행 안에는 지역돌봄협의체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주시라는 부탁을 네,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협의하겠습니다. 유휴공간 마련이나 그런 개소 즉시 지원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러면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인건비가 국비 매칭 통합 운영이라는 이유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님 말씀대로 처우 개선비로 별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종사자 임금 테이블을 마련해 주도록 적극 요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테이블에 맞춰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거 이미 지난 작년 10월에 이 보건복지에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국비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복지 시설들이 대체로 서울시보다 처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가로 전환된 시설들이 또다시 서울시에 와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에 관한 한 서울시는 확고한 의지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송명화 의원님도 뭐 저희들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네. 국회 쪽에 이 좀 국가의 위상을 좀 세워라. 서울시가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좀 잘 좀 설득을 해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건의하셨다는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3번의 건의가 있었고요. 2번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1번은 차관 회의 때 건의하신 내용을 봤는데요. 정말 담당 부서의 그냥 실무적인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께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좀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겠고요. 본 의원도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보건복지부 시행 다함께 돌봄 4개년 추진 계획 안에는 다함께 돌봄 인력 제공의 고용에 대해서 단계적 공무직 전환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계속 열악한 처우에 있게 되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 종사자의 고용은 안정된다면 결국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 좋은 선생님들이 배치되고 키움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질 높은 돌봄을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이들과 종사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키움센터는 지금 시행하면서부터 공무직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수십 년간 운영을 하고 그동안 이렇게 애써왔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서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기본적인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한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민간 지역 아동센터의 국공립 전환 문제입니다. 시는 2012년부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공립형을 추진해 왔고 현재 운영비 추가 지원을 받는 공립형 센터는 8개소입니다. 그러나 모두 관 주도의 공립형이었고 민간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지역아동센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일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 돌봄의 노하우가 많은 우수한 민간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지역별 수요와 상황에 맞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로의 전환 등이 추진된다면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함께 상생하며 효율적인 돌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의 경우 결식아동 급식비를 6,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5,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증액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교를 주말 차 없는 다리, 서울의 거리공연 명소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광진교는 경기 남부와 서울을 잇는 관문으로서 일제강점기인 1936년 9월 한강에서 두 번째 대교로 건설되었습니다. 그 후 전쟁과 대홍수 등으로 노후화되어 여러 차례 보수 끝에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총 공사비 77억여 원을 들여 왕복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보행로와 휴식 공간으로 전환하여 기존 3m였던 보행로 폭을 10m로 넓혔으며 폭 2.5m의 자전거 도로와 1921제곱미터에 달하는 녹지 조경 조성, 2009년 7월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다리로 거듭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리 상판 밑에는 582제곱미터 규모 하부 전망대를 설치하여 투명한 유리바닥을 통해 흐르는 강물을 볼 수 있도록 해 한강 홍보관과 시민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이곳에는 나루터가 있어 광나루라고 불리며 문물과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광진교에서 작년부터 7월 7석에 즈음하여 견우와 직녀의 전설처럼 광동과 광진 구민이 광진교에서 만나 문화를 교류하고 화합하는 축제인 광진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올해로 2회를 맞이했습니다. 광진교 페스티벌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청소년 페스티벌, 버스킹 및 다양한 공연, 아트마켓 등 흥겨운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잠시 광진교 페스티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8일 다리 위에서 펼쳐진 이색 축제인 제2회 광진교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7월 7석 제외하는 견우와 직녀처럼 강동구민과 광진구민은 1년 만에 재회하게 됐는데요. 광진교를 따라 솜사탕,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는 개성 있는 푸드트럭이 즐비하고 완전 맛있어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쿨 워터존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축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물에서 노는 게 재밌었어요. 중우대에서는 청소년 페스티벌을 첫 시작으로 빨간 우산 공연팀과 구민이 함께 꾸미는 견우직녀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강동구민, 광진구민 대항전 줄다리기였습니다. 500여 명의 강동, 광진구민들이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깁니다. 결과는 광진구민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승패에 상관없이 참가자들의 표정은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다리 위에서 축제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오작교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디제잉과 랩 등의 신나는 공연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여기저기 전망이 확 트여 있으니까 더 바람도 시원하고 계절에 되게 어울리는 축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웠던 이번 여름의 끝자락에서 축제장을 방문한 구민들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여름날에 잊지 못할 추억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본 의원은 서울에 이렇게 훌륭한 거리 공연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교 페스티벌에 우리 지역 심재건 국회의원님, 시 구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했었는데 심 의원님도 광진교에 주말 상시 거리 공연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며 추진을 함께 의논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5월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거리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 명소, 공원, 지하철 역사, 전통시장 야외 공간의 거리 예술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교는 서울시 관내 한강 교량 중 교통량이 가장 적은 교량입니다. 인근 양쪽에 천호대교와 구리 암사대교가 있어 사전 안내와 통제만 잘한다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고 거리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말 오후 적절한 시간대에 광진교를 차 없는 다리, 거리 공연장으로 개방한다면 서울의 거리 공연가들에게는 훌륭한 예술활동 공간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공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볼거리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거리에 연간 7만여 명의 외국인이 이용하는 워커힐 호텔이 있고 올림픽 파크텔, 잠실 롯데월드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관광 코스로도 추천된다면 훌륭한 서울의 거리 공연 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네. 광진교의 주말에 차 없는 다리 추진과 함께 강동의 암사 선사 주거지, 백제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천호대교 주변의 폭납토성, 고구려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광진의 고구려 대장간 마을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도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문물과 교역의 중심지였던 광나루의 역사 등을 알리는 전시 공간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본부장님께 서울 지명사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문화본부장님, 네, 벌써 나오셨네요. 네, 문화본부장 서정엽입니다. 네. 서울 지명사전은 서울시사편찬위원회가 백제시대의 한성일의 2000년의 도읍지로서의 서울의 역사를 지명을 통하여 총체적으로 정리하고자 2002년 발간을 결의, 2003년부터 6년에 걸친 작업 끝에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발족 60년이 되던 2009년 2월 13일 초판 700부를 발행하였고 2010년 12월 10일 2판 1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1700부 중 500부를 서울시 공공도서관, 각 구청 자료실, 서울시내 대학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고 1200부는 서울책방 등 서점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억 8천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서울지명사전은 서울역사편찬원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의 오류, 또 발간된 서적과 인터넷상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넷상의 한자 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청을 뜻하는 한자는 관청시나 맡을 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한 포털 사이트에서 남문동을 검색하면 내용 중에 봉상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봉상사의 사의 한자 표기가 맡을사가 아닌 관청시를 썼으나 절사로 읽고 표기하여 한자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봉상사터 표지석을 보면 맡을사를 써서 봉상사로 한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오류 사례들이 군기식골의 군기사, 사복계의 사복사 등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런 오류가 생겼을까요? 일단 저희들도 챙기지 못한 오류를 의원님께서 제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09년에 이제 의원님 자세히 설명 주셨습니다만은 서울 지명사전을 발간하면서 네이버하고 협력을 해서 온라인상에도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명사전에 원래 한자로 돼 있던 부분이 네이버 쪽에 이제 옮겨지면서 한글이 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 주신 대로 절사자도 되지만 사실 관청 시자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봉상시 같은 경우는 봉상사라는 건 오류고요. 봉상시가 맞는 것이고 의원님 지적 주시고 저희들이 몇 가지 좀 찾아봤더니 관청 이름에 비슷한 오류를 몇 개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이버 측과 협의해서 바로 조속히 오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전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미 6, 7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 다음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데 서적에는 없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분호조다리, 무교 등이 그 예인데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되나 서적에는 없는 게 왜 그렇게 되죠? 이분은 조금 혼돈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 지명 사정이 지금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 자연명, 가로명, 시설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4개 분야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찾아봤는데 그 지명은 일치하고요. 분호조다리나 아까 무교 같은 경우도 다 지명 사전에 있긴 합니다. 근데 내용상 설명이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무교 한번 같은 체크를 좀 경우가 해보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건데요. 그러니까 네. 지명은 있는데 설명이 없고 네이버에는 설명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발간된 서적과 그 역사편찬원 인터넷 사이트에 수록된 내용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 내자동과 당주동에 대한 설명 중 서적에는 9월 29일로 표기된 날짜가 인터넷상에는 9월 27일로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시 오류고요. 지명 사전을 2009년에 발간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오류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역사 편찬 홈페이지에는 오류 내용들을 이제 고쳐왔고요. 그게 전부 확인해 보니까 한 60여 가지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네이버에 홈페이지는 바뀌어졌지만은 서울 지명 사전 자체는 이제 2009년에 발간됐기 때문에 개정이 되지 못했던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그러니까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가 개정된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 잘못된 부분을 이제 계속 보완은 해왔었습니다. 예. 예, 이외에 다른 오류들은 더 없는지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명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상징으로 생명력을 갖고 영원히 존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6년이라는 긴 시간과 2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하여 또 다른 오류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서울 지명사전이 서적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정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 역사편찬원에서 발행한 또 다른 서울의 역사 기록들도 서적과 인터넷상에서 올바로 잘 기록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울 지명 사전은 물론이고 다른 역사 편찬 자료까지 전면적으로 한번 검수를 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정오표를 게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발간이 된 것도 정오표를 다시 구입처나해서 배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개정판 낼 때 좀 반영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